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오늘 시작이 돼 내일 끝이 납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나 경제학자 등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반응이지만은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이르게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을 만드는 것에 합의했는데 AI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위반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관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죠. 입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FOMC 12월 FOMC에서 이 금리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동결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금리 인상일지 동결일지 인하일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금리 인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결국 지금은 이제 계속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번 12월 달은 금리 동결이 확실하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 언론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쯤일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행간의 의미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좀 뭔가를 좀 던져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5.5% 사이인데요.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결로 간다는 것 자체가 긴축 통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높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계속 긴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게 무슨 긴축을 끝내는 게 아니라 긴축은 가되 다만 기준금리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당분간 관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 정도는 분명히 할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 마지막 FOMC니까 내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롬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 관련 발언들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 내지 근거 그런 것을 좀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하도 빅뉴스들이 터져 나오니까 옷다리도 그렇고 혹시라도 오늘 내일 금리 인하합니다 이 발표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오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현재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는 아니었어요. 이미 모닝뉴스 일부 시간부터 자세히 전해드렸지만 연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11월 헤드라인 CPI가 3.1%입니다. 월가 전문가 예상치 3.1%에 부합했고요. 그 헤드라인 CPI 중에서 변동폭이 큰 에너지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코어 CPI가 4.0% 역시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전망치와 부합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동결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나온 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 동결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예요. 물론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는 했겠지만 최소한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조금 속 시원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아직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전망치와 부합한다고 하지만 코어 CPI가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란 말이에요. 앞자리수가 4자인데 이거는 3자일 때랑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연준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오늘 나온 CPI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동결로 봤을 때 인상과 인하 중에서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오늘 뭐 CPI가 좀 근원 CPI가 4.0이니까 금리 인상해야지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어찌됐건 연준이 볼 때는 금리 인하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예상들 가운데서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네. 대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 맞아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주말에 한 내용입니다. 지난 9일 토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나타나는 경제 흐름을 볼 때 연방준비제도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추기가 어렵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5.5%까지 지금 달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고금리다. 이 고금리를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금리 인하 시기가 빠를 것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토요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그 이유는 뭐를 들었어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한 3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 고용 시장의 둔화가 지금 확인됐다는 거고요. 예전보다 뭔가 어떤 그 실업률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 물론 오늘 이제 나온 발표된 11월 CPI 보면은 조금 그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미흡하긴 합니다.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그 추세는 분명히 살아 있고요. 아직도 그렇게 가고 있고 임금 상승률. 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임금이 상승률이 높으면 그만큼 또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 잡기가 어려운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지표들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는 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죠. 예. 아직 그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 목표치 2%에 아직 내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물가는 뭐 이제 3%대까지 내려가고 거의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뭐 대량 실업 사태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방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적절한 시점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경기 침체 겪지 않고도 물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연착륙이잖아요. 연착륙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만에 하나 연준이 이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금리 동결을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가게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런 쪽으로 지난 주말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네. 뭐 좀 예상이 나오는 게 있나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고요. 오늘 더군다나 CPI가 뭐 무난하게 나왔지만 연준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켓워치는 그 오늘 발표되자마자 그랬더라고요. 내년 3월이 아니라 내년 5월로 그렇죠. 예. 인하가 그렇죠.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나왔더라고요. 오늘 나왔지만 이제 또 뭐 12월 CPI 나오고 계속 나올 때마다 그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은 오히려 3월보다 5월이다 이렇게 좀 얘기했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래서 내일 발표 때 좀 신중하게 발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쩌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너무 시장에서 기대치가 크고 지금 뭐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단속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내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서 보도하기보다 또는 그걸 받아서 생각하기보다는 말의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좀 파악해야 되겠다. 맞아요. 분명히 제롬 파월 의장은 겉으로는 세게 얘기할 텐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그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내일 발언 아마 제롬 파월 의장 본인도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 예. 책임질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지 않죠. 애둘러서 하겠죠. 자, 다음은요. 인공지능 AI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가운데 그렇죠. 하나가 AI 인공지능인데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커지는데 처음으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그 유럽연합 EU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그 주말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회담을 가졌는데 정말 난상 토론이었어요. 이 네. AI가 워낙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AI는 세계 각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난상 토론이 벌어진 끝에 결국 이 AI법, AI 액트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기까지 참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 성공했다. 이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AI 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네, 거예요? AI법, 이 AI 액트는 이 무섭게 발전하는 AI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AI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유럽이 고민 끝에 내놓은 법안이고요. AI의 위험성을 분류해서 대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AI와 관련한 투명성 강화. 그러니까 AI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텐데 이걸 또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려가 많다 보니까 개발하는 쪽에서 좀 투명하지 않게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면만 부정적인 면은 숨긴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보듯이 이 터미네이터에서도 보면 로봇이 얼마나 만들어져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 부작용되는 것들을 이제 숨기다 보니까 그 로봇이 결국 뭐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세상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투명성 강화고요. 그리고 이런 그 AI 액트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데 뭐 AI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벌금이니까 이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규제를 한다는 네,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AI 액트를 보면 정치,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한 특성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우리가 뭐 교육을 통해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뭐라고 그럴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인종 차별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AI는 겉에 모습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된 대로 프로그램화되어 하겠죠. 있기 때문에 네. 인종차별 이런 데 대한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차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있잖아요. 안면 네. 인식 데이터베이스 이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시안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면 인식 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 이게 엄청난 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 스크랩하는 행위도 금지시켰고요. 다만 그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이라든가 테러 위협 예방, 뭐 살인, 성폭행 등 범죄 용의자 추적, 이 경찰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했고 사법당국이 범죄를 막거나 용의자를 잡기 위한 실시간 그 안면 인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렇게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면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밖에도 지금 AI와 관련해서 네. 뭐 규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요즘 특히 그 언어 관련한 AI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픈 AI, 그 챗 GPT, 뭐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좀 규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안보와 법 집행위에서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AI가 쓰이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게 대표적으로 AI가 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는 얘기고 의료 장비.
의료 장비도 왜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의사가 이제 그 로봇팔을 활용해서 민감한 그런 수술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달라질 미래 생각한다면 또 이미 달라지고 있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규정 위반 기업이 아까 벌금 얘기했는데 최대 3,500만 유로, 미국 달러화로 4천만 달러니까 굉장한 거액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벌금. 전 세계 매출 7%나 4천만 달러 중에 센 걸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AI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유럽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미국도 따라가지 미국도 않을까. 따라가야죠.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